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여기 고백 공격으로 행인을 혼내고 있는 나 좋아해주나? 마성의 댕댕미를 가진 한 남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녀도 사정이 있어 보이는 표정인데요. 이 두 사람이 그려가는 끝내주는 멜로 영화. 그의 우리는 작가의 차기작 멜로무비 분석과 예상 스토리까지 바로 시작합니다. 무비씨 왔어요? 우와, 이름 진짜 예쁘다. 세상 모든 영화를 섭렵하는 게 꿈인 단역 배우 고겸. 내가 영화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름부터가 무비네. 이름으로 놀림 꽤나 받았을 조감독 무비. 이름 김무비 맞죠? 이름이 왜 무비예요? 내 이름을 내가 지으면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그녀의 이름이 무비인 데는 사연이 있는데 가족보다 영화밖에 모르던 아버지가 지어버린 이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무비는 저한테 말 안 걸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좋아하는 고겸이 괜히 신경 쓰이고 말은 걸지 말라길래. 저 어이없는 장난도 밉지 않은 고경의 댕댕미에 나 좋아해주나? 무장해제되고 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겸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잠적해버린 듯한 고겸. 그런데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영화평론가 왔어요? 저같이 잘 지내봅시다, 우리. 적 같은 평론가가 돼서 돌아온 고겸. 이건 아니죠. 이렇게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녀의 조감독 시절 이거 장르가 멜로 맞나요? 나중에 무슨 영화 만들 거예요? 그녀의 꿈을 끝내주는 기억하고 있죠. 멜로 영화. 과연 이번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드라마 멜로 무비는 이별 후 재회라는 역주행 로맨스로 이미 시청자들의 겨울을 녹여버렸던 그의 우리는 이나은 작가의 4년 만의 차기작으로 예고편에서 눈에 띄었던 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건데요.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우식 배우와 그대로 차기작을 진행한다는 점으로 극중 배역 이름도 외자인 최웅과 고겸인데요. 이전 작품에서 이나은 작가는 최우식을 캐스팅한 비하인드가 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최우식이 출연한 예능 프로 여름방학을 보고 최우식의 두부 같은 매력과 후리한 모습이 최웅이 그대로 어딘가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물과 나무만 그리던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최웅은 이거 나 맞지? 아닌데. 고 작가 너잖아. 아니라니까. 필명으로 활동하고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가는 마치 무해한 나무 같은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보여줬다면 우와, 이름 진짜 예쁘다. 내가 영화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름부터가 무비네.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댕댕미 넘치는 부침성을 가진 성격과 자신을 드러내는 직업인 배우와 다른 사람의 노고가 들어간 영화를 평론하며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고겸. 두 캐릭터 다 최우식이 아니면 조금 오그라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은 두 캐릭터 중 어떤 최우식 배우를 더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좋아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제일 버리기 쉬운 거냐? 네가 가진 것 중에. 아니,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이전 작품에서는 연수가 최웅을 버리는 설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고겸이 무비를 떠나갔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 이불킥 장면에서 무언가 사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겸은 왜 적같은 사이로 돌아가게 된 건지, 그리고 이전에 연수가 최웅을 섭외하는 장면처럼 트리거가 될 사건은 무엇일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추측해보건대 무비의 영화는 후소 시리어스고 고겸이 현재 평론하고 있는 영화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인 것으로 보아 현재 고겸은 다른 영화를 평론하고 있지만 무비의 영화를 보고 평론을 위해 같이 작업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로케이션 선정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의 우리는이 수원 화성과 전주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냈다면 멜로무비 역시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배경을 선택했는데요. 돌담길의 고즈넉한 가로등, 근대 배경의 세트장, 이런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인연을 암시하는 듯해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재밌는 건 두 작품 모두 주인공들의 집이 가까이 있다는 설정인데요. 그의 우리는에서 최웅과 연수가 그랬듯이 멜로무비에서도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공간적 근접성이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연인 듯 필연인 듯한 마주침들이 얼마나 설렘 가득한 순간들을 선사할지 궁금해지네요. 여주인공의 캐릭터도 흥미롭게 변주되었습니다. 작가 관련 자료도 모조리 다 넘겨줘요. SNS, 영상, 인터뷰 다 빠짐없이. 작가님 워낙 신비주의로 유명하잖아요.
그의 우리 눈의 김다미가 현실에 찌든 직장인이면서도 일잘러였다면 멜로무비의 박보영은 영화판에 대한 애증을 안고 사는 인물인데요. 저한테 말 안 걸면 안 돼요? 이름을 내가 지으면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초반부터 고겸에게 보이는 냉소적인 반응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제작 초반 공개된 캐릭터 설명을 보면 가족보다 영화가 우선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애증 때문에 역설적으로 영화판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영화에 대한 진심이 넘치는 고겸의 모습은 어쩌면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죠. 한 인터뷰에서 박보영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 가시가 돋아있고 또 자신을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복잡한 감정선을 박보영 배우가 어떻게 표현해낼지, 또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연들의 구성도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짜여 있어요. 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싫어해요. 국연수는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결국 친구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놈이 되어버렸는데 그의 우리 눈에서 김성철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등장해 중요한 삼각관계를 형성했다면 멜로무비에서는 이준영과 전소니가 자신을 천재라고 자부하는 무명 작곡가와 시나리오 작가로 등장합니다. 특히 이들은 서로의 전 연인이라는 설정이 흥미로운데요. 감독과 평론가, 작곡가와 시나리오 작가, 이처럼 예술적인 창작자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과 화해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각자의 예술관과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 흥미로운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또 멜로무비의 오충한 감독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내고 와.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와 회사지. 나 지금 출발하면 20분 안에 도착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수지 주연의 스타트업 호텔 델루나에서는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는 설정과 조금 약해 보이는 CG도 배우들의 연기력을 잘 이끌어내 시청자로 하여금 단숨에 몰입될 수 있게 연출하셨고, 스타트업에서는 청춘과 꿈에 대한 두근거림, 특히 조연들과 남주역의 케미를 환상적으로 이끌어내 보는 내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이번 멜로무비에서는 또 어떤 연출을 보여주실지가 매우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무처럼 조용한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최훈과 활발한 영화평론가 고겸, 최우식의 두 캐릭터 중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준영과 전소니의 캐릭터는 어떤 방식으로 주인공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나은 작가가 이번에는 또 어떤 설렘과 공감을 선사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저도 댓글창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리뷰하는 이 채널 구독자가 5명이라는 사실. 지금 구독하시면 매번 영상마다 발전하는 무명 감독의 리뷰를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뭐 갈 때가 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괜찮잖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명 감독이었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장르가 멜로 맞나요? 끝내주는 멜로 영화.